안녕하세요. 행복한 수다, 유쾌한 수다, 밥상머리 이수다 박지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이며 소중한 사람은 누군가요?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며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이수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여러분에게 꿀팁 정보를 알려드리는 지금이며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이수다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감동적이죠?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모두가 행복해지는 밥상머리 이수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고 좀 더 긴밀하게 수다를 나눠보는 업앤클로즈 시간입니다. 나들이 가려고 하면 뿌연 하늘, 파란빛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하늘. 최근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세먼지 물러거라! 마스크로 대비하자! 잘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식약처의 김지연 사무관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약처 의약외품 정책과에 근무하는 김지연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밝은 분이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저희만 궁금한 게 아니라 미세먼지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렇죠. 다 관심이에요. 네. 애기부터 네. 뭐 어르신분까지 네. 전부 다 그렇죠. 아, 그럼요. 저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아이들이 진짜 어려요. 네. 더 신경 쓰이시겠다. 그래서 뭐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를 나가더라도 미세먼지 체크하고 네. 문도 꼭꼭 닫아놓고. 그러니까요. 네, 너무 살고 불편하잖아요. 있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 미세먼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얼마나 미세한 건지, 작디 작은 건지 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용어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아주 작고 가는 그런 먼지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 호흡기 통해서 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에서 각종 폐 질환을 일으키는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작으면 어느 정도 작은 거예요, 대체? 머리카락 한 올 굵기에 한 6분의 1보다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머리카락 한 올에 그렇죠. 예. 6분의 1 정도의 굵기다. 그것보다 더 작은. 예, 더 작아집니다. 야, 진짜 안 보일만 눈에 하네요.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피할 수도 없고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마스크라면서요. 그렇죠. 예. 이제 이 입자성이잖아요. 동그란 입자성인데 얘가 몸속에 들어가는 거를 원천 차단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네네네.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입 안에서 딱 입 앞에서 마스크로 막아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네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네네. 보건용 마스크는 우리나라 이제 의약 외품이라는 품목 분류로 분류돼서 의약 외품이요. 그렇죠. 예. 우리 식약처에서 다 허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표시에 다 의약 외품이라는 표시가 적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의약 외품한 표시 이외에도 KF80, KF94, KF99라는 표시도 있습니다. 너무 있더라고요. 어려우시죠? 영어도 있고 막 숫자도 네, 있고. 어려우시죠. 그래서 KF80이라는 뜻은 입자 크기가 평균 0.6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차단하는 능력이 80% 이상 된다. 네, 이런 뜻이고요. 네네. 그 KF94, KF99라는 뜻은 입자 크기가 0.4 마이크로미터. 더 작은 것도. 그렇죠. 더 작은 거죠. 더 작은 입자를 94% 이상, 99% 이상 차단할 수 있다. 그런 성능을 가진 마스크다. 이런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KF80보다 KF94, 99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KF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높을수록 그렇죠. 차단 효과가 더 높다고, 성능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럴수록 이제 저희가 착용했을 때 좀 숨이 좀 가빠진다거나 밀착이 되기 때문에 너무 촘촘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착용 시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착용했을 시점에서의 어떤 미세먼지의 농도나 뭐 나의 호흡량 뭐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나한테 맞는 적절한 제품들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요. 근데 KF? KF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KF가 뭐 코리아 파이팅 막 이런 것도 생각나고 막 장난하시는 거죠? 코리아가 뭐가 있을까 KF가 막 생각해봤는데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시원하게. 코리아 필터의 약자예요. 그렇죠. 예, 코리아 그럼 필터라는 의미고요. 지금 보건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KF라는 문자 뒤에 숫자를 적음으로써 네네. 그런 입자 차단 성능을 이렇게 수치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보다 직접 하나 딱 보여드리는 게 이런 그럴까요? 겁니다. 이렇게 네.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여기 의약 외품, 네, 바로 이런 표시죠. 그쵸? 의약 네. 외품, 요거 확인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의약 외품. 그리고 요 아래 보니까 또 식약처 허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의약 외품은 다 식약처 허가를 받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KF94. 그렇죠. 이거는 94% 이상 차단할 수 있다라는 네네네. 뜻인 거죠. 코리아 필터. 예. 식약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약 외품인 거고 이 숫자랑 KF랑 또 네, 확인하시라는 네, 네. 점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표시를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의약 외품이라는 글자입니다. 아, 얼굴이 작으셔서 조그만 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굉장히 냉정한 말투였지만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네요. 네. 자, 아니 그러면 저는 한번 이렇게 어떻게 착용하면 좋은지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착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철심이 좀 있어서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맞아. 이렇게 이제 착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에 놓고 이렇게 좀 덧댄 다음에 이렇게 요 위를 이렇게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야 코도 이렇게 그쵸? 그렇죠. 마스크의 기능 자체가 외부에 있는 이 입자가 들어가는 걸 차단시키는 기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데가 공간이 남으면 이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얼굴에 이렇게 잘 밀착시켜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간혹 화장을 하는 여성분들은 여기 이런 데가 묻으니까 뭐 화장지 같은 거 껴시고 하시기도 하는데 아유. 그러면 안 돼요. 끼면 그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쏙쏙쏙 들어갈 수 있어요. 틈을 주면 안 된다고. 그렇죠. 예. 또 화장보다 건강이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설명드리느라고 자꾸 얼굴을 막 이렇게 만졌는데 착용하신 다음에는 요 외부는 겉면을 안 만지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 앞에 바람 필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손에도 오염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염 물질이 손에도 있고 하니까 이거 만지는 건 좀 바람직하진 않아요. 마스크가 굉장히 진짜 촘촘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요. 예, 이 안에다 필터가 들어있어요. 예. 예. 튼튼해서 왠지 또 써도 될 것 같고 깨끗하고 또 막 이러면은 그런 생각이 특히 그 어머님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이 한번 사용한 마스크를 세탁을 하게 되면 모양도 틀어지면서 필터도 손상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마스크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로서의 성능을. 그래서 세탁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세탁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세탁까지 나오네요. 어쨌든 재사용하지 말아라. 네, 재사용도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이 미세먼지 마스크 꼭 착용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 사례에 대해 담당자와 함께 살펴보고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 툭툭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서 몸이 더 안 좋아지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여러 피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식약처가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에 두 팔 걷고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담당자와 전문가 한 분씩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거의 2MC 같이 이렇게 제가 게스트가 됐네요. 너무 아름답게 하고 오셨어요. 어떤 분들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의 이유빈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팀에서 인과관계 평가 담당하고 있는 김종윤입니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 어떤 일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그러니까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복용을 했는데도 예기치 않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상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식으로 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주는 건가요? 우선은 의약품을 복용하고 나서 네네.
또 예기치 않게 뭐 사망에 이르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입원 진료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상해주고 있는 거는 네 종으로서 사망 일시 보상금, 장애 일시 보상금, 장례비, 그다음에 입원 진료비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그 환자가 직접적으로 네. 부작용 피해를 증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구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요. 네네네.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국가가 대신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의약품이 부작용이어야지만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의약품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뭐 그때 마침 또 어떻게 그런 게 발병이 된 건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과관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맞아요. 일반인들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네네. 전문가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임명된 약물역학 조사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과관계를 밝히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확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이 부여가 돼서 어떤 관련된 그런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제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진료를 보고 계시는 의료진이라든지 아니면 약학 분야, 뭐 약물 동역학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법학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위원 자문 풀이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 그런 풀이 있다. 그렇죠. 식약처 산하에 그 풀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자문을 해주시고 그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종합을 해서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서 인과관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굉장히 딱 듣기만 해도 신빙성이 있고 신뢰가 가는 그런 분들이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서 평가를 해주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의 종류와 범위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또 실질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궁금한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네 종이 있고요. 사망일시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가 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일시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사망일시 보상금하고 동일하게 100% 지급이 되고요. 2등급은 75%, 3등급은 50%, 그다음에 4등급은 25%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장례비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평균 임금의 3개월치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원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하나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된 건가요? 네. 피해구제 제도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럼 지금 한 4년 정도 된 건데 아직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좀 꼼꼼하게 많이 여쭤볼게요. 아까 그 보상 제외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경우인지 범위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의약품 외에도 의약 외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그리고 탕제 한약 이런 것들은 지급 대상이 아니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특정 계층에만 사용하는 뭐 임상시험 의약품이라든지 그런 의약품은 지급 제외고 또 이제 뭐 예방접종도 요즘 좀 이슈가 되고는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의 경우에는 피해구제 말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상제도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더 궁금한 게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신청 방법 이런 것들 절차 알려주세요. 신청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래서 유선으로 하셔도 되고요, 방문해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또 기한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무작정 막 예전에 있었던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기한이 있습니다.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진료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그다음에 사망 일시 보상금이나 장애 일시 보상금,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장애나 사망이 발생한 후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이것까지 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리고 또 여러분도 직접 정말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을 테니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돌려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든든하고요.
더 건강하고 편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정보를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고 즐겁게 수다 떨어보는 시간,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고령화가 점점 빨라지면서 이에 따른 노인 질환 대비가 필요하게 됐는데요. 특히 노인성 뇌 질환인 치매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고통받는 위험한 질환 중 하나죠. 자,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식약처가 사람과 비슷한 질병을 일으키는 이 모델 동물을 개발해서 치매와 같은 질병들을 보다 쉽고 빠르게 연구할 수 있도록 이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사업단을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대박 소식인 것 같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담당자와 전문가 한 분씩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약처 실험동물 자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현아라고 합니다. 네, 저는 미래 맞춤형 동물 모델 개발 사업단과 연세대학교에서 유전자 변형 동물을 개발하고 있는 이재훈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이재훈 박사님이시고 그리고 기현아 주무관님이시고 오늘 굉장히 또 흥미로운 주제더라고요. 내용이 미래 맞춤형 모델 동물 개발 연구 사업단. 굉장히 길고 뭔가 미래지향적인데 어떤 사업단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희 미래 맞춤형 모델 동물 개발 연구 사업단은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유사한 증상을 가지는 동물들을 직접 개발해서 네네. 그 동물들을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저희 식약처의 자원으로 만드는 그런 연구 사업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인체를 연구하는데 이런 질환 모델 동물을 쓸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 점도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사람을 대상으로 질환을 연구하는데 네네.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연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대신할 이제 동물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저희가 아직 안전성이나 유효성 같은 것이 실제로 치료 효과 같은 것들이 증명되지 않은 의약품들을 사람한테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에서 평가를 하고 그 안전성이 확인이 되면 그것들을 이제 사람한테 적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연구하면 그건 좀 불가능하니까 대신 이제 동물을 이용한다. 그 이제 이론적인 이유는 알겠는데요. 너무 언어이 다르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정말?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질환 동물 모델로 이제 마우스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생쥐를 이용하는데 사실 생쥐는 사람하고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생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사람한테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생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랑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실 상당히 흡사해요?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생김새는 완전히 달라서 다를 것 같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마우스도 동일하게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질환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 이제 유전자가 고장이 나면 이제 병이 생긴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우스에서도 이제 사람에서 고장난 유전자를 마우스에서 고장을 내면 마우스도 사람하고 똑같은 질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질환 모델 동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연구자가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국내 연구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질환 모델 동물을 확보해서 네. 국내 연구자들한테 분양하면서 이런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연구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가격도 비싸고 수입을 하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이런 질환 모델 동물들을 보유해서 연구자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다 쉽게 연구할 수 있고 더 좋은 신약들이 더 빠르게 많이 생산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러면 치매나 인체 질환 관련 연구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에도 역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언할 만큼 맞아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에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에서도 총 14종의 치매 모델 동물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연구자가 사용하게 된다면 그런 치매 질환을 연구하는 데 엄청난 지원 효과를 볼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저희 식약처에서는 이제 98년부터 이런 관련 질환 모델 동물들을 개발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우리 미래 맞춤형 모델 동물 개발 연구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14년부터 지금 18년까지 5년간 그 관련된 질환 모델 동물들을 53종을 개발하셔서 저희 식약처에 기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식약처에서 75종의 실험 동물, 질환 모델 동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5종이나요? 와, 그러니까 하고는 있었는데 뭔가 좀 더 2014년도부터는 더 대폭 확대해서 투자 연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어떤 그 질환 모델 동물들이 그 치매 같은 그런 질환을 연구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모델 동물을 53종을 개발했는데 그 모델 중에는 지금 이제 뭐 P53이라고 하는 유전자도 있고 뭐 APC라고 하는 유전자들도 있는데 이런 유전자들을 고장을 내서 암이 생기도록 하는 마우스 모델도 만들었고요. 그다음 뭐 먹고 싶어하는 식이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 유전자를 고장을 내서 얘네들이 비만하게 만들어져서 보통 평소 일반 마우스보다 한 2~3배 정도 몸무게가 나가는 그런 비만 마우스 모델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심장병이라든가 면역 결핍 모델 같은 이런 다양한 마우스 모델들을 저희가 생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희한테도. 그러면은 질환 모델 동물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계획인지도 좀 계획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이미 확보된 이런 질환 모델 동물들을 사용해서 향후에 안전성이나 유효성 평가에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또 뭐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는 의약품 개발에도 저희가 연구를 통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 식약처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만큼 그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질환 모델들을 좀 많이 만들고 활용될 수 있도록 뭐 평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바람을 그리고 뭐 앞으로의 계획을 굳게 믿어보도록 하겠고요. 국민 건강에 있어서 정말 힘껏 노력하는 식약처,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 발달된 그 의학 연구를 힘써주고 계시는 미래 맞춤형 모델 동물 개발 연구 사업단.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써주시고요. 또 그리고 저희 방송에도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커플, 온만 커플인 분들은 네, 여기서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고자 노력한 이수다 어떠셨나요? 네, 즐겁고 편한 수다 되셨죠?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꿀팁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다, 유쾌한 수다, 밥상머리 이수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